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올 가능성 꽤 높아지겠죠. 자, 그럼 발전기라는 것이 무엇일까? 자, 먼저 여기 전기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오늘 배우는 것이 전기 에너지의 발생이었습니다.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을 보고 있단 말이야. 근데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대표적인 도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는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킵니다. 발전기입니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이 전기 에너지는 어떻게 발생한 거야? 전류가 흘러서. 전류가 어떻게 흐른 거야? 전원장치라든가 전지가 없어도요.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요. 자기장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유도 전류를 흐르게 했고요. 이러한 현상을 전자기 유도라고 불렀어. 그래서 전자기 유도를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장치 있죠. 요거를 발전기라고 불러주는 거야. 자, 발전기는요. 정말 많은 곳에서 이용이 되고 있어요. 자, 대표적인 것이 아까 언급한 것처럼 발전소 있죠. 들어는 봤을걸? 수력발전소, 뭐 화력발전소, 풍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등등등. 자, 이러한 발전소에는 거대한 발전기가 있어. 자, 거기서는요. 계속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해낸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런데 이 발전소에 관한 내용은 선생님이 다다음 시간으로 미뤘습니다. 왜냐면 그때 얘기해줘야 되기 때문에 오늘 시간은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소스 떨어집니다. 자, 그럼 도대체 우리는요. 발전기의 원리가 무엇인지만 중점적으로 만나보도록 할 거고 발전소에 있는 발전기는 다다음 시간이니까 오늘 시간은 간이 발전기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 자, 간이 발전기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발전기를 얘기하는 건데 아까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 자전거의 페달을 막 밟아요. 나는 운동을 하고 있지. 그런데 타이어에 연결된 곳에서 불빛이 나온다든가 전조등에 불이 들어오게 된단 말이야. 전조등에 불이 들어왔다는 건 전류가 흘렀다는 거죠. 뭔가 운동을 시켜줬는데 전류가 흐르게 된 거지. 운동을 시켜줬다고요? 우리 아까 전에 자석을 움직였고요. 코일을 움직였고요. 뭔가 비슷하죠. 그래서 자전거 내부에도요. 코일이 있고 자석이 있는 거야. 페달을 밟아주게 되면 뭐 코일이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요. 자석 같은 게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유도 전류가 흘러서 불이 나왔던 거구나라는 거야. 그래서 자가발전 손전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요. 우리 손전등에서 불빛이 나와야 되잖아. 보통은 건전지를 이용하게 되는데 얘는 조금 무식한 방법이야. 우리가 손으로 막 돌려주게 돼. 자, 그러고 나면 뭔가 자석 사이에 있는 코일이 회전을 한다든가 아니면 자석이 움직이게 되면서 유도 전류가 흘러서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전거 전조등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손발전기라고도 불러주는데요. 교과서마다 표현하는 용어가 조금 달라서 선생님 뭐 간이발전기, 손발전기 막 이렇게 써는 거야. 자가발전기 막 이렇게 써놨는데 그냥 같은 내용이고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요. 발광 인라인 스케이트라고 되어 있지. 얘도 마찬가지야.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는데 불이 들어와요. 근데 거기 전지 없거든요. 이것 역시도 유도 전류를 이용한 것이구나. 그리고 킥보드도 마찬가지야. 막 불 들어오는 거 있거든요. 선생님 킥보드는 안 타봤습니다. 그리고 헬스장의 자전거 이거 아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지금은 열심히 안 하지만 원래는 헬스 중독이거든요. 근데 헬스장에 가면 유산소 운동기구로 자전거가 있어요. 근데 이 자전거를 있지 페달을 막 밟아줘야지만 화면에요. 내가 얼마나 움직였는지 이런 것들이 갑자기 딱 뜨게 된단 말이야. 이거는 뭐냐면 선생님이 움직여줬더니 전기 에너지, 다시 말해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유도 전류가 흐르면서 전기 에너지가 발생한 거고 이 전기 에너지에서 화면이 빛 에너지로 전환돼서 화면이 보였던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전부 다 이것이 모두 다 발전기의 원리구나. 똑같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실험실에서도 발전기를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간이 발전기를 선생님이랑 같이 손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선생님 그림 잘 그리니까 여러분들도 따라 그려보시면 돼요. 자, 먼저 플라스틱 원통 같은 걸 준비하도록 할 거예요. 자, 플라스틱 원통을 준비합니다. 자, 원통 여기 뚫렸어요. 뻥 뚫렸어.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플라스틱 원통 뻥 뚫렸습니다. 좀 나름 입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려준 거예요. 되셨죠? 자, 그리고 나서 뭘 해주도록 할 거냐면 요 바깥쪽에다가 코일을 감아주도록 할 거야. 우린 자석도 필요하고 코일도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가 있겠지. 자, 코일을 감을 겁니다. 코일을요, 막 감아요. 코일을 감은 거야. 선생님이 지금 따로따로 그리는 것 같지만 얘가 막 이렇게 감겨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그리다 보니까 코일을 이런 식으로 촘촘하게 감을수록 유도 전류가 세게 흐르게 되겠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코일이 이렇게 빠져나오는 곳이 있을 때 보통 뭘 이용하냐면 에나멜선이라는 걸 이용해요. 에나멜선은 안쪽에는 전류가 잘 흐르는 금속이 있고 금속 도선의 바깥쪽을 에나멜이라는 걸로 이렇게 싸놓은 거야. 피복으로 싸놓은 겁니다. 왜 그냥 있으면 감전될 수도 있잖아. 자, 그래서 여기만 사포 같은 걸 가지고요. 에나멜을 벗겨요.
에나멜을 벗겨요. 그럼 전류가 잘 흐르는 금속이 드러나게 될 거야. 자, 어제 잘 벗겼으니까 이제 금속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요, 발광 다이오드를 연결해 주도록 할 거야. 그럼 색깔 구분하려고 발광 다이오드를 이렇게 나타내도록 할게요. 자, 발광 다이오드를 연결을 해줄 건데 긴 다리가 있고 짧은 다리가 있다라고 했죠. 얘는 긴 다리 할게요. 넌 짧은 다리 할까?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게 되는 거야. 그럼 만약에 이쪽은 이제 플러스 극이고요. 이쪽은 뭐 짧은 쪽은 마이너스 극입니다. 그러면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를 때만 불이 켜지는 거고, 저 유도 전류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게 되면 이 발광 다이오드는 안 켜지게 돼요. 전류가 흐르는데도. 얘는 항상 방향성이 있는 게 발광 다이오드다라는 거야. 선생님, 이제 코일도 완성됐어요. 전류가 흐르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검유계 대신에 발광 다이오드 LED를 연결해 놓은 거야. 그럼 자석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자석이 이제 필요하니까 선생님 안에다가 자석을 좀 넣어주도록 할게요. 구분 가기 위해서 역시나 자석도 빨간색으로. 너네 네오디듐 자석이라고 하나? 완전 초강력 자석인데 이렇게 조그만 자석이 있어요. 뭐 얘를 한 개 넣으셔도 되고요. 나는 있잖아, 유도전류 좀 더 세게 만들겠어. 막 두 개를 이렇게 붙여서 넣으셔도 돼요. 얘도 마찬가지 N극과 S극이 있는데 뭐 써있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자석을 넣어주고 나서 흔들어 주도록 할 건데 여기가 뻥 뚫려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뭐 고무마개 같은 걸로 막아줄 거예요. 막아. 자, 고무마개 같은 걸로 막아. 아이, 고무마개는 실패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막아주는 겁니다. 자, 막혔어요. 자, 그럼 이제 자석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코일을 감아놓은 모습이 된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발전기, 간이 발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 손전등이죠. 간이 손전등.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들고 흔들어 줄 거예요. 흔들어줄 거야. 그러면 흔들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자석이 코일에 가까워졌다가 또 멀어졌다가 다시 또 흔들어주면 코일에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를 반복하겠지. 우리가 가까워질 때랑 멀어질 때 유도 전류의 방향 반대라고 했잖아. 예를 들어서 가까워질 때 이렇게 전류가 흘렀다라고 할게요. 그럼 불이 켜지게 되겠죠. 근데 멀어질 때는 반대로 전류가 흐르니까 불이 꺼지게 될 거야. 다시 가까워지면 또 이렇게 전류가 흐르니까 불이 켜졌다가 반대로 가게 되면 불이 또 꺼지게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막 흔들잖아. 깜빡깜빡깜빡깜빡 하게 되는 거야.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이게 전류가 흘렀다 안 흘렀다가 아니에요. 흘렀다가 방향이 바뀌다 보니까 계속 깜빡깜빡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의 원리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그림이 나오면 뭐냐면 전자기 유도를 이용해서 결국은 코일을 가만히 두고 자석을 움직여 주다 보니까 코일에는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면서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면서 유도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걸 물어보지만 어떤 방향으로 흘러요? 이런 거 절대 안 물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불이 들어왔던 거구나 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는 거야. 자, 이것이 바로 간이 발전기의 원리였고요. 그럼 잘 안 보이셨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실제 발전기의 구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짜잔, 이게 발전기예요. 선생님, 이게 뭡니까? 지금 봤더니 뭔가 날개가 있죠. 날개가 있고요. 이 금속으로 쭉 연결이 돼 있어. 그리고 나서 여기 가운데 코일이 있는 게 보일 거야. 그리고 양쪽에 지금 자석이 있죠. 뭐 자석은 막대 모양일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동그란 모양도 있고요. 말군 모양도 있잖아요. N극과 S극이 있는 자석이요. 자, 그리고 나서 코일이 쭉 연결돼 있어요. 여긴 전부 다 전류가 원래 흐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구가 연결돼 있죠. 진짜 전류가 흘렀는지 확인하기 위한 거야. 그럼 이게 어떻게 하게 되는 거냐면 실제로 너희들이 아까 전에 얘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움직여줬어. 자전거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페달을 밟아줘야 돼. 킥보드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움직여줘야 된단 말이야. 뭔가 운동을 시켜줘야 되겠죠. 우리 앞에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합해서 역학적 에너지라고도 얘기를 했어. 그래서 얘를 운동시켜줄 거야. 역학적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날개가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하면서 움직이기까지 하죠. 위치도 바뀌고 운동도 하고 있으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될 거야. 좀 무식하지만 얘를 돌릴 거예요. 돌려줘. 돌려주면 어떻게 되겠어? 자석 사이에 있는 연결이 돼 있으니까 코일이 회전을 하게 되겠지. 코일이 회전을 하면서 자기장이 바뀌게 돼요. 코일이 움직였단 말이야. 자석이 움직이건 코일이 움직이건 뭐 어떻게 움직이건 간에 뭐 이렇게 움직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면서 전류가 흘렀으니까 불이 뿅 하고 켜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요. 발전기입니다. 발전기의 원리를 보여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전환을 잠깐 먼저 나타내 보도록 할게. 우리가 돌려줬습니다. 날개를 돌려줬어요. 날개가 되었건 코일이 되었건 위치와 바뀌면서 운동까지 하게 되니까 역학적 에너지다라고 할 수 있지. 근데 결국은 전류가 흐르게 됐잖아. 전류가 흐를 때 발생한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예요. 그래서 발전기 같은 경우는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구나. 사실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걸 다 발전기라고 불러. 예를 들어서 뭐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꿨어? 그래도 나름의 발전기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보통은 움직여 줘갖고 전류가 흐르게 하는 걸 발전기라고 좁은 의미로 얘기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 그래서 얘는 시험에 반드시 나와요. 왜냐면 이번 단원이 전기 에너지의 발생과
전환이잖아. 그래서 전환에 대해서 우리가 다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하겠지만 얘는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겁니다. 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출제율 100%입니다. 자, 그런데 봤더니 어디선가 많이 봤던 그림 있지. 선생님, 저는 2학년 때 공부를 아예 안 해서요. 그런 친구들은 그냥 참고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새록새록 기억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얘랑 지금 발전기고요. 요게 2학년 때 배웠던 전동기라는 거예요. 이 발전기와 전동기의 구조를 잠깐 보니까 어때? 선생님, 너무 비슷해요. 날개가 있고요. 연구 자석 사이에 코일이 있는 것도 똑같고요.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얘는 전지가 있어. 전지가 있어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거고요. 얘는 움직여줘서 전류를 흐르게 해서 확인하려고 전구를 달아놓은 것뿐이지. 그래서 전동기와 발전기 같은 경우는 구조가 상당히 유사합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똑같은 건 아니야. 비슷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유사하다라고 해요. 그런데 에너지 전환 과정이 반대예요. 뭐 너네 있잖아. 이거 생각나? 코일 감았을 때 자기장 이것도 있지만 뭐 이거 생각나요? 우리 뭐 전류의 방향이고요. 자기장의 방향이고요. 힘을 받아서 뭐 코일이 회전해요. 요거 살짝만 들어봐봐. 선생님 앞에서 얘기한 적 있는데 얘는 전지가 있으니까 당연히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되겠지. 전류가 흐르면 이제 뭐 코일에 이렇게 전류가 흘러. 그러면 자기장의 방향이 있겠지. 그리고 자석 주변에도 자기장이 생긴다라고 했지. 그럼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있을 거고 그리고 자석에 의한 자기장이 있을 거고 이런 자기장들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상호작용하면서 이 코일 자체가 힘을 받아요. 자석도 힘을 받는데 이 자석은 딱 고정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코일이 회전을 하게 된다? 뭐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N극이고 S극이라고 가정을 할게. 그리고 전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흘렀어요.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N극에서 S극이고요. 전류가 뭐 뒤쪽으로 흐르고 힘을 아래로 받아요. 그래서 이쪽은 아래로 가요. 그리고 전류가 이러면 얘는 전류가 이렇게 있지. 선생님 쪽으로 흐를 거 아니야. 그러면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럼 N극에서 S극이고 뭐 전류가 흐르고 힘을 위로 받아요. 한쪽은 아래로 받고 한쪽은 위로 받다 보니까 이 코일이 회전을 한단 말이야. 뭐 이런 거를 우리가 2학년 때 공부를 했었어. 2학년 때 이걸 하다니 정말 대단한 거죠. 근데 이걸 중3 때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냥 구조가 유사하구나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 얘 같은 경우는 전류가 흘러서 전기 에너지가 되겠지. 그래서 결국은 이 코일이 힘을 받아서 회전을 하는 거잖아. 회전을 하면서 운동을 합니다. 운동 에너지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위치도 바뀌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전기 에너지가 돌아가는 역학적 에너지로. 얘는 좀 무식하지만 우리가 돌려줬지.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됐어요. 그래서 에너지의 전환 과정이 반대입니다. 전동기는 2학년 내용이기 때문에 안 쓰는 거야. 반대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전기 에너지에서 역학적 에너지 예상되시죠. 그래서 얘도 조금만 더 들어가면 역학적 에너지가 코일까지 회전을 했습니다. 전기 에너지로 바뀌고 나중에는 빛 에너지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전환까지 연결이 될 수 있는 거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발전기가 전자기 유도를 이용했다는 거, 요게 나오면 손발전기, 전자기 유도를 이용했구나, 깜빡깜빡하겠구나 라는 거, 그리고 에너지 전환이 너무 중요해.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발전기라는 건 뭔가 움직여서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것이었구나 라는 거 정리하시면 돼요.